네,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 배병관입니다. 2030년 부산의 신주거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입니다. 바로 서부산에서는 명지국제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지만 실질적인 서부산의 대장은 아마 에코델타시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그 에코델타시티가 향후 명지국제신도시와 명지오션시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짝의 제목처럼 물의 도시가 되느냐, 물만 있는 도시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 이야기의 뜻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에코델타시티는 사실 우리나라에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수변도시입니다. 사실 태어날 수 없었던 수변도시였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다면, 우리는 경기도 양평에 양수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양수리는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고 해서 양수리 또는 두물머리 또는 두물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선악동강과 그리고 선악동강이 흘러들어오고 평강천이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맥도강이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세 개의 물줄기가 여기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곳을 세물머리 또는 세물길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물머리에 선악동강, 평강천, 맥도강은 모두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하천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난 4대 강에 대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하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이 태어날 수 없는 수변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코델타시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품격 레저시설을 동반한 우리나라 최고의 수변도시가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에코델타시티를 한국의 베네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란 물의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은 물만 있는 도시가 되느냐. 바로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동강의 수질입니다. 왜 수질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선악동강의 수질은 4등급에서 5등급을 유지하다 보니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에 만들려고 하는 모든 수변 레저시설들이 불허가 됐습니다. 바로 수상 레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의 수질이 2등급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질이 지금 4등급에서 5등급을 유지하다 보니까 모든 수상 레저시설이 불허되었고, 바로 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에코델타시티는 바로 고품격 레저시설이 아닌 그냥 수변도시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물의 도시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물만 있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김해공항 확장 그리고 첨단 물류산업단지에까지 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의 토지 이용 계획도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토지 이용 계획도에 모든 아파트에 청수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 것은 모두 이 지구 단위 계획상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 토지 이용 계획도에 옮겨 놓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들은 바로 이 평강천을 따라 내려오는 부분들, 이 주위들은 모두 10층짜리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저밀도 친수 공간으로 바로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로 조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에코델타시티에 예정되어 있는 분양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이제 건설사에 분양이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019년 10월에 첫 분양을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그 분양이 조금 연기되어 아마 2020년 3월에 에코델타시티 첫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공동 7구역에 바로 호반건설에서 556세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 21블럭에 한양건설에서 약 560세대의 아파트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27블럭 바로 우미건설에서 888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 아마 2020년 3월에 첫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28에 대방건설에서 지금 1056세대를 분양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공동 29블럭에서 반도건설에서 약 570세대를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5개 분양은 2020년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에코델타시티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고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또 바로 이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에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구 분양, 세종처럼 전국구 분양을 할 것이라는 소문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홍보관이 부산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자, 이제 에코델타시티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물머리라고 불렸던 그 새물머리를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가 펼쳐질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바로 선악동강에서 들어오고 평강천, 맥동강이 흘러와서 하나의 강으로 만나게 되는 삼색물결, 새물머리인 바로 에코델타시티의 가장 중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새물머리 쪽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새물머리를 들어가는 수변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제 새물머리 주거입니다. 아마 계속 새물머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에코델타시티의 중심이 새물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새물머리변 친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역시 새물머리변 중심 상업 업무지구인 워터웨이가 만들어질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평강천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강천 주위에 수변 카페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이는 선악동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동강에는 고품격 레저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 불허가 됐지만 이 선악동강 수질만 개선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동강은 바로 부산 최고의 레저 시설을 동반한 휴양 기능을 갖추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오게 될 가장 대규모 공원이 3개 정도의 수변 공원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코델타시티의 야경들입니다. 야경의 모습이고, 이 부분들은 에코델타시티 조감도로 대부분들 보면 아마 유럽의 어느 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역시 선악동강, 평강천 그리고 맥도강이 올라오는 곳에 그 새물머리 중심변으로 해서 거의 한 외국의 유럽의 어느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에코델타시티의 미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는 선악동강 그리고 낙동강 그리고 바다, 이 3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계의 여러 곳을 보더라도 바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수변도시가 만들어지듯 아니면은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듯, 그리고 해운대 역시도 수영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수변도시입니다. 사실 이곳은 곳곳에 생태공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이미 개발의 칼을 대었기 때문에 만약 기존에 살아있는 생태를 조금만 더 많이 보존할 수만 있다면 이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새변과 수변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생태를 모두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 그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서구입니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 대부분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입니다. 왜냐?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낙동강이 이 강서구 이 부분을 아름다운 수변도시이자 아름다운 생태의 도시로 만들었지만, 바로 이 낙동강이 부산 본토와 바로 해운대와 연결하는 그 모든 고리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 서부산의 생명은 얼마만큼 부산의 본토를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서부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강남 역시도 처음 80년대 강남 개발을 했을 때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다리가 10개가 놓이기 전까지 강남은 주목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그 당시 중심이었던, 서울의 중심이었던 강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강남은 많은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부산의 해운대 역시도
처음부터 살고 싶었던 그런 도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통의 편리함이 생기고, 그리고 생활 주거의 편리함이 생기면서 해운대가 각광받기 시작을 했었지. 처음부터 강남이 해운대가 각광받았던 것이 아니었듯이 이 서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부산의 가치를 높이려면 바로 이 선악동강을 중심으로 서부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그 교량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완공되었던 부산 외곽순환도로의 낙동대교를 마지막으로 10개의 다리가 이 낙동강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의 예정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 이 모두는 부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하 고속화도로의 바로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언궁대교는 에코델타시티와 북항을 연결하는 바로 2030년 부산의 중심인 북항과, 그리고 2030년 부산의 신주거 중심인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의 교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언궁대교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장락대교는 이 낙동강이 아니라 바로 선악동강 쪽에 만들어질 교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는 7개의 해안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다고 하는 광안대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거제를 들어가게 되는 거가대교까지 7개의 해안도로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해안도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해안도로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바로 연결도로입니다. 즉 신호등 없이 대교와 대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이며, 지금 이 연결도로 중 가장 먼저 연결됐던 부분들은 바로 이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영도연결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6년도 3월에 북항대교와 강안대교를 연결하는 신선대 지하차도가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2019년 이번 3월에 바로 천마산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2020년도 얼숙도대교와 장림고개간 지하차도를 연결할 바로 장림고개간 얼숙도대교 장림고개간 지하차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얼숙도대교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그리고 천마산 터널, 그리고 남항대교, 영도연결고가, 북항대교, 신선대 지하차도, 광안대교까지 바로 명지국제신도시에서 해운대를 연결하는데 20분이면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재 명지국제신도시로 들어오는 도시철도는 이 하단녹산선과 그리고 강서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선 중 지금 이 하단녹산선은 하단과 녹산만 있는 구간이 아니라 1단계는 사상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단계 하단 녹산 구간, 그리고 3단계는 하단에서 가덕신공항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저 3단계 구간은 가덕신공항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취소가 될 노선으로 보여지고, 일단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상 하단선에 이어 이제 곧 머지않아 하단 녹산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단 녹산선은 2018년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9년도 하반기 중에는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으나 아직은 예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타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좀 더 빠르게 기본 설계 등을 통해서 아마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지 않다면 만약 가덕신공항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착공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강서선입니다. 강서선은 사실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서선은 세계 최초로 다른 어떠한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노선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노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하면서 강서선도 추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이 된다면 강서선은 불가능합니다. 강서선을 추진한다면 김해공항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부산시장님께서 두 개 노선을 같이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공항을 지나가는 노선은 있지만 공항의 활주로를
뚫고 지나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 이착륙의 압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서선이 비행기 활주로를 아래를 통과하는 세계 최초의 노선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 일단 대제를 통과해서 바로 명지 오션시티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부분지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부분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선이 놓여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단 녹산선까지 이어진다면은 명지국제신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도 기반시설을 떠나서 이 부분보다 명지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명지는 지금 수도권 이남에서 처음 맞는 국제도시로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국제업무지구가 없는 모양만 국제업무도시인 그런 허울뿐인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강조를 했듯이 명지의 생명은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쥐고 있고, 그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해 온 2030년 부산의 신주거중심인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부산이 완성이 될 부산해양특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바로 부산에 대한 자료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2시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